안녕하세요. 해바라기 수학교실의 오쌤입니다. 오늘은 문자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문자는 다양한 경우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을 찾아내서 이를 일반화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문방구에 가서 공책 3권 주세요. 얼마예요? 라고 하면 3권? 3권이면 얼마지?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실까요? 아니죠. 한 권에 1,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비싼 건 한 권에 4,500원짜리도 있단다.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지. 1,000원짜리 줄까? 3권이면 3,000원이면 돼. 자, 이렇게 다양한 가격에서 얼마짜리를 사든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칙, 즉 가격이 계산되는 방식은 똑같죠. 자, 이 친구는 공책을 3권을 사죠. 그렇다면 가격은 3 곱하기 자,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 왜 네모를 사용해서 나타냈을까요? 공책을 3권을 산다는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거고 얼마짜리를 살 건지는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원짜리를 살 수도 있고 2,000원짜리를 살 수도 있고 다양한 가격대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얼마짜리를 사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1,000원짜리를 구입하게 되면 3,000원, 2,000원짜리를 구입하게 되면 3권에 6,000원, 4,500원짜리를 구입하게 되면 3권 곱하기 4,500원, 즉 13,500원을 내야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한꺼번에 나타내기 위해서 네모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와서는 이 네모 대신에 문자를 사용해요. 네모 대신에 수학에서 사용되는 문자는 이런 거예요. 알파벳 소문자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자들은 A, B, C나 X, Y, Z. 자, 이런 문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만일 X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공책 3권을 구입할 때에 지불 금액을 자, 이렇게 나타낸다면 1,000원짜리든 2,000원짜리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격대의 공책이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는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수를 나타낸다 해서 이러한 수를 변수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정해져 있는 수, 이런 수를 상수라고 합니다. 어떤 학생이 등에 가방을 메고 손에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딱 여러분이죠. 핸드폰을 보면서 길을 가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하지 마셔야 합니다. 특히 길을 건널 때 이어폰까지 끼고 있다면 정말 위험하죠. 길에서는 언제든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늘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일정한 속도, 분속 50m의 속도로 걷고 있습니다. 분속 50m면 어느 정도의 속도일까요? 분속은 1분당 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분속 50m면 1분에 50m를 이동하는 그런 속도라는 거죠. 1분에 50m를 이동하게 되면 2분 동안 총 이동 거리는 100m가 되죠. 1분, 2분 이렇게 일정한 속도, 분속 50m의 속도로 이동할 때 총 350m를 이동했다면 이때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요? 1분에 50m를 이동하는 속도라면 2분이면 100m를 이동하고 3분이면 150m를 이동하죠. 50에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350이 나올지
이 수를 계산을 했을 겁니다. 7분이 걸리겠죠. 1분에 50m씩 7번을 이동을 하게 되면 총 350m를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총 이동 거리는 1분당 이동할 수 있는 거리 곱하기 이동 시간으로 계산이 되죠. 이렇게 이동 속도는 일정하므로 속도는 상수로 표현이 되죠. 시간은 변수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즉,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분속 50m의 속도로 이동할 때 이동 거리는 50 곱하기 a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a가 의미하는 것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겠죠. 1분 동안 이동했다면 총 50m, 7분 동안 이동했다면 총 350m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지점에서 출발하여 15m 떨어진 B 지점까지 시속 4km로 걸어갔다. X 시간 동안 걸었을 때 B 지점까지 남은 거리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속도는 시속 4km입니다. 이 말은 1시간에 4km를 이동하는 그런 속도라는 거죠. 4는 상수죠. 정해진 수입니다. 항상 일정한 수라는 거예요. 반면에 시간은 변수를 사용해서 나타냈죠. 즉,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1시간을 걸을 수도 있고 2시간을 걸을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이동 거리는 이동 속도와 이동하는 시간의 곱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시속 4km의 속도이면 1시간에 4km를 이동을 한다는 거죠. 시간이 변하면 이동 거리 뿐만 아니라 남은 거리도 달라지죠. 전체가 15km이므로 여기에서 이동 거리를 빼면 남은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1시간에 4km를 이동하면 2시간이면 4 곱하기 2죠. 3시간이면 4 곱하기 3, 12km를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이동 거리를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4 곱하기 x가 되죠. 이때 남은 거리는 총 15m에서 이동 거리, 즉 이만큼을 빼면 되죠. 즉 15 빼기 4 곱하기 x가 됩니다. 수학 문제는 다른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똑같은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즉 포장은 다른데 알맹이는 똑같은 거죠.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전체 쪽수가 A인 책을 하루에 15쪽씩 B1 동안 읽었을 때 남은 쪽수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하루에 15쪽씩 B1 동안 읽습니다. 이건 읽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또 이건 시간의 개념이에요. 하루에 15쪽씩 읽는 속도로 B1이라는 시간 동안 책을 읽는다는 거죠. 자, 이동 거리가 속도와 시간의 곱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처럼
읽은 쪽 수도 똑같습니다. 책을 읽는 속도와 읽는 시간의 곱으로 나타내어지죠. 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일 하루 동안 읽으면 15쪽씩 하루. 읽은 쪽수는 15쪽이 되겠죠. 만일 이틀을 읽으면 15쪽씩 이틀이면 총 30쪽을 읽겠죠. 자, 이렇게 읽은 날수에 의해서 읽은 쪽수도 달라지죠. 10일 동안 읽는다면 15쪽씩 10일, 총 150쪽을 읽겠죠. 자, 이렇게 읽는 날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변수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똑같은 법칙, 그걸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죠. 하루에 15쪽씩 읽어나가면 B일 동안에는 15 곱하기 B가 될 겁니다. 자, 읽은 쪽수가 달라지면 남아있는 쪽수도 달라지겠죠. 남은 쪽수는 전체 쪽수, 즉 A에서 빼면 되겠죠. 얼마를? 읽은 쪽수를, 즉 15 곱하기 B를 뺍니다. 답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쪽수가 300페이지인 책을 하루에 15쪽씩 만일 10일 동안 읽었다면 남은 쪽수는 300페이지에서 빼기 읽은 쪽수 150쪽이 되겠죠. 딱 반을 읽은 거네요. 그렇죠. 남은 쪽수도 150쪽입니다. 자, 포장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죠. 청계천에 항상 물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기가 아닌 때에는, 즉 비가 내리는 기간이 아닌 때에는 매일 12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X1 동안 공급된 물의 양을 구하여라. 12만 톤의 물을 매일매일 X1 동안 공급합니다. 이 부분이 공급 속도가 되겠고 이 부분이 공급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12만 톤이라는 이 양은 정해진 거예요. 며칠 동안 공급할지는 정해져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변수를 이용해서 나타냈죠. 하루를 공급할 수도 있고 이틀을 공급할 수도 있고 100일 동안 공급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매일 똑같은 양의 물을 공급하는데 공급되는 시간이 달라지면 전체 공급되는 물의 양도 달라지겠죠. 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하루 동안의 공급량은 12만 톤을 하루 12만 톤이죠. 12만 톤을 이틀 동안 공급하면 12 곱하기 2, 즉 24만 톤이 됩니다. 이렇게 기간이 달라지면 공급되는 물 양도 달라지고 만일 10일 동안 공급하게 되면 총 120만 톤의 물을 공급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공급되는 시간이 달라지면 총 물의 양도 12만 톤 곱하기 공급 일수. 자, 이렇게 달라집니다. 만일 예를 들어 100일 동안 공급을 했다면 12만 톤을 100일, 총 1200만 톤의 물이 공급이 되는 거겠죠. 자, 좀 전에 했던 문제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 권에 X1 한다. 이 말은 공책 가격이 다양하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짜리를 사든지 공책 3권의 가격은 3권 곱하기 X가 됩니다. 이번에는 3권에 X1 하는 공책 한 권의 가격을 묻습니다. 만일 3권에 3,000원짜리다. 이때 한 권은
아마 1,000원일 거예요. 1,000원, 1,000원, 1,000원. 모두 3,000원이죠. 한 권의 가격은 3,000원 나누기 3이겠죠. 만약에 세 권에 12,000원이다. 이렇게 되면 한 권은 4,000원이겠죠. 4, 3, 12죠. 한 권은 12,000원 나누기 3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권의 가격이 주어지면 한 권은 세 권의 가격 나누기 3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한 권의 A1 하는 공책 4권과 한 자루의 B1 하는 연필 5자루를 살 때 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이번 경우에는 공책도 사고 연필도 사죠. 공책 4권을 구입을 하게 되면 한 권에 A1이면 총 4 곱하기 A1의 금액을 내야 하죠. 연필 5자루는 하나에 B1이면 총 5 곱하기 B1을 내야 합니다. 공책도 사고 연필도 살 때는 공책 값과 연필 값을 합한 이만큼의 금액을 내게 됩니다. 즉 공책 4권의 값 더하기 연필 5자루의 값이 내야 하는 총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3점 슛을 X개, 2점 슛을 Y개 성공시켰을 때 총 점수는 어떻게 될까? 3점 슛을 성공시켜서 얻는 총 점수는 3점 곱하기 X겠죠. 1개 성공시키면 3점, 2개 성공시키면 6점입니다. 2점 슛을 성공시켜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2점 곱하기 개수입니다. Y개죠. 예를 들어 2점짜리 5개면 총 10점이 되는 거죠. 총 점수는 3점짜리 슛으로 얻는 점수, 2점짜리 슛으로 얻는 점수를 합하면 됩니다.